어제는 김정은 뭐라고 불러야 되지? 수령님이라고 불러야 되나? 김 김정은 위원장? 그래,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에 대한 경계를 좀 유보하자는 그런 발표를 했다더라고요. 며칠 전에는 금방이라도 전쟁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막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어제 김정은이 그렇게 얘기하자 갑자기 평화 분위기로 급반전됐어요. 참 이런 걸 보면서 왜 그럴까? 뭐 이렇게 존 볼턴 전 보좌관 때문에 그런가? 존 볼턴 전 보좌관이 며칠 전에 자서전을 냈거든요. 자서전이라고 해야 되나? 자기가 트럼프 밑에서 보좌관, 외교 보좌관이죠. 외교 안보 보좌관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글로 이렇게 썼어요. 자기 방식으로. 요 볼턴은 굉장히 보수 우파적이거든요. 공산당은 박멸해야 된다. 예, 멸공해야 된다 해서 북한과는 타협할 수 없다. 북한은 타격의 대상이다. 테러 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폭격을 해야 될 대상이지 타협을 할 사람 대상이 아니라는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. 그리고 친일적인 일본하고 굉장히 생각이 비슷한 그런 사람인데요. 그 사람이 이렇게 북미 회담 한중일이 아니라 아, 남한, 북한, 미국하고의 회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과정들을 자기가 보는 관점으로 써내려갔어요.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정부를 굉장히 비하시켰거든요. 계속 이제 이렇게 트럼프한테 싹싹 빌면서 이렇게 해달라, 저렇게 해달라, 이것 좀 해달라, 저것 좀 해달라, 참석을 해달라, 나도 좀 북한하고 회담하는데 나도 좀 끼게 해달라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빼니까 트럼프가 우리도 좀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라고 좀 비하 발언을 했어요. 그런데 한편으로 다른 면으로 보면 누가 막 소문내고 다닐 때 가만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그 사람 나쁜 게 아니네? 이렇게 우리가 처음 들을 땐 기분 나쁘지만 이상하지만 저 사람 이상하네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사람 괜찮네? 이런 거 같은 거예요. 문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네. 중간에서 북한을 달래고 미국을 달래고 이렇게 하면서 회담을 그렇게 이끌어왔네 이런 것이었고 그 과정에 일본은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이제 우리 그 남북한한테 그런 소식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한테 들어갔을까?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보고를 받았을까?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갑자기 평화적인 분위기로 반전된 걸까?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. 북한에서는 남한 정부를 충분히 오해할 만하죠. 나 같아도 기분 나쁠 거야. 계속 미국 눈치만 보고 아무 말 못하고 쭈그러지고 있다가 계속 이렇게 계속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남한 정부가.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이 그 진심을 알고 평화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나라는 나의 내피셜이에요. 아닐 수도 있는데.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성질 부리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. 성질 부리면 항상 역효과가 더 커요. 만약에 북한이 저렇게 이제 뭐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뭐 군대를 개성공단에 배치하고 금강산에 배치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고 그럴 때 우리 남한에서도 같이 화를 내고 같이 막 뭐라 하고 비방하고 막 그렇게 했다면 아마 이건 갈등은 더 커지고 막 그랬을 거야. 근데 북한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정부는 참을 대로 많이 참고 좀 기분 나쁘다는 식의 표현은 하긴 했지만 불만의 표현을 했지만 굉장히 많이 참아서 대응을 이렇게 좀 될 수 있으면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는 것 같아요.
어떤 사람이 나에게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다 스님 때문에 그래요. 라고 그렇게 그러면 당장 화가 나죠.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너는 왜 이러니? 그 말을 막 하려고 해도 참고 가만히 있는 게 참고 가만히 아 그런가요? 그래서 제가 잘못했죠. 아, 그런가요? 이렇게. 당장은 이제 성질 안 부리고 막 해명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이렇게 막 이렇게 억울한 것 같고 막 그렇게 해도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차라리 그게 더 잘했다라는 거죠. 괜히 내가 성질 부리면 원수 된다니까. 오히려 성질 낸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정상적이지 않으면 성질을 내고 이, 화가 났으니까 에이씨 저 친구 안 보면 되지 뭐 하면서 아 그냥 이렇게 그 다시 안 오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미안하죠. 성질 낸 사람이 뭐 꼭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누가 화가 내고 화를 내고 막 그 나쁜 짓을 하고 그럴 때 같이 막 그걸 막 하고 하는 건 오히려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. 이번 국제관계도 좀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. 요즘 그 상황이 다시 굉장히 험해지고 있죠. 이렇게 코로나도 이제 이렇게 좀 잡아지는 줄 알았는데 수도권에서 저러다가 그냥 조금 확산되다가 말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상황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. 굉장히 이렇게 확산 속도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바램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어렵고요.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.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. 미국이나 유럽도 점점 유럽 같은 데는 점점 예전보다 줄어드는 것 같은데 경제 재개를 하면서 다시 확산되는 조짐이고 미국은 그야말로 더 확산. 미국은 제대로 이렇게 줄어들지도 않는 상태에서 경제 재개를 하면서 지금은 더 많이 퍼지고 있고 그래요. 굉장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긴장감이 공포심이라 해야죠. 공포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쯤 되면 뭐 이렇게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겠죠.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인플루엔자보다 더 무서운 게 코로나고 그런데 인플루엔자하고 코로나랑 속성은 좀 비슷하거든요. 비말로 전염이 되는 거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라 비슷한데 치명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거죠. 그래도 인플루엔자가 독감이 막 전 세계에 유행해도 우리가 그 락다운 시켜서 공장도 문 닫고 뭐 가게도 문 닫고 하진 않았거든요. 인플루엔자에 돌아도 그냥 옆 사람이 독감 걸렸다고 하면 감기 걸린 걸로 생각했죠, 여러분들이. 사실은 독감이 감기보다 훨씬 위험하고 훨씬 더 아픈데도 우리는 누가 독감 걸렸다 하면 그냥 감기 걸렸는데 지금 누가 코로나 걸렸다 하면 금방이라도 죽을 사람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 그래서 인플루엔자보다는 독감보다는 위험하고 그렇다고 이것은 또 엄청나게 크게 이제 그 치명률이 높아서 굉장히 걸리면 다 죽는 이런 것도 아니고 무증상이 80% 정도 된다니까 참 애매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1년에 이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몇 명 우리나라만 2, 3만 명씩 막 되고 막 그러는데요 굉장히 많이 죽어요 그렇다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많다라고 해서 차를 만들지 말아야 되나? 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되나? 또 그건 아니잖아요. 또 1년에 암으로 죽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8, 9만 명씩 그렇게 10만 명 가까이가 암으로 이렇게 죽어요 보면 그러면 이제 암은 전염병은 아니지만 그래도 암으로 죽는 것을 다 봐가면서 그냥 지내고 있잖아 우리는 암에 걸릴 수 있잖아 그죠? 그래서 암보험도 막 들고 나도 암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견디면서 그냥 살아가고 하는 것처럼 코로나도 어쩌면
아직 뭐 백신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지만 치료제가 잘 없지만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백신이 개발되면 인플루엔자의 하나처럼 또 다른 독감의 뭐 D형 독감, H형 독감 이런 것처럼 그렇게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건가?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? 제일 중요한 게 나 자신의 면역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. 면역력. 인간관계에서도 면역력이 참 중요하죠. 내가 이렇게 강하면 누가 나를 모함을 하고 구설을 하고 관제 구설을 당하고 그래도 다 이렇게 평온한 좀 이렇게 잘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성질 부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해낼 수가 있어요. 그게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면역력이죠. 면역력이 약한 사람 버럭 화가 나요. 버럭 화를 내.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내가 뭘 잘못했는데? 뭐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고 막 그래.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싸우기만 해, 갈등하기만 하고. 욕심이 많은 사람도 지름신에 대한 이게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렇게 욕심이 끝도 없잖아요. 이것도 면역력이 약한 거거든요. 또 신체 면역력은 이제 인플루엔자에 누가 옆에 독감이 걸려도 난 안 걸릴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이 강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홍삼을 잘 먹어요. 그래서 그래서 건강보조식품, 뭐 비타민 많이 잘 먹고, 비타민 잘 먹고, 뭐 이제 오메가3 잘 먹고, 그리고 이제 그런 보조식품보다는 밥이 보약이다, 이제. 밥이 보약이다, 이렇게.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균형 잡힌 식단, 이렇게 건강 조절, 뭐 운동, 우리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제일 좋겠구나. 그리고 명상을 통한 긍정적 심리, 마음이 이제 늘 평온해야 되니까요. 그럼 면역력 키우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. 물론 이제 코로나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노력해야겠지만, 이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을 다시 한다는 것은 그 부작용이 너무 큰 것 같아요. 이렇게 마치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차를 만들지 말자, 차를 타고 다니지 말자라는 것처럼 이게 락다운을 시켜버리면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때문에 이게 그 자살을 하거나 우울해하는 사람이 너무 더 많아져요. 보면 그래서 우리 뭐 그런 것들은 세계의 어떤 사람들이 판단을 해야 될 문제지만 그래도 우리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코로나로 확산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생활 방역을 늘 하긴 해야 되고요. 면역력을 반드시 많이 키우시기 바랍니다. 성불하세요.